2025년 3월 3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월요일 방송이 없는데요. 제가 일요일 방송을 하루 미루고 오늘 방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욕심에 조금 더 쉬고 방송 준비를 하고 방송을 하면 조금 더 좋은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확실히 월요일 대체 공휴일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게시물 관리하는 데 가면 제가 오늘 자료를 2개 올려놨습니다. 뭐 대단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으면 괜찮겠네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방송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실질적인 3월의 첫 번째 주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그거를 보기 앞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침착하게 한번 2025년 1분기를 쭉 정리하면서 마지막 달 3월 달 첫 번째 주를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해보아요. 2월 달 뉴욕 증시는 한 달 동안 수익률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58% 하락, S&P 500이 1.42% 하락, 나스닥이 3.97% 하락했습니다. 1월 달로 가보면은요, 1월 달 그닥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래도 뉴욕 증시는 어느 정도 잘 버텼습니다. 그죠?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관세 전쟁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트럼프가 미국을 위해서 일하겠지라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도 같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1월 달 그닥 뭐 분위기가 좋았다 안 좋았다라고 딱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나빴다 뭐 하락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랬었죠. 그러다가 1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딥시크의 출현으로 엔비디아가 박살나면서 한번 휘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유튜브 게시판에도 올려놨는데 1월 첫 번째 주에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줬고 그때 대신증권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뿜뿜뿜 심어줬죠. 외국인들 수급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공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미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미쓰리가 얼마나 외국인 매매를 잘 체크하는데 고작 5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어떤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기억 여러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2025년 1월 달이 시작됐고 사실 대신증권도 무리는 아닐 거예요. 새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연속으로 쭉 매수를 해줘? 요거 기대해 볼만 한데?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1월 하순에 딥시크 출현으로 다시 주저앉았고 그 사이에 다시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2월 달로 접어들어서 2월에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은 골치 아파 하는 어떤 걱정거리도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고 취임한 이후에 트럼프가 뭔가 협상을 딜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강력하게 하지 않네 하는 분위기로 2월 달 뉴욕 증시 흐름도 잘 버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2월 달 한 달 동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다고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문제가 뭐였느냐? 일단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같은 것들이 상승했다. 그리고 그 뒤에 바통을 이어받는 소매 판매 부진했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부진했고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 부진했고요. 개인 소비 지출도 부진했습니다. 여기에 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도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아는 사람들만 암암리에 안다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죠. 여전히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발 관세 우려가 악재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냉정하게 2월 한 달 동안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뭐다? 경기 둔화 우려감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뭐다? 인플레의 고착화. 이게 고착화인지 아니면 인플레가 상승을 막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1월달, 2월달 우리는 2달을 보냈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이죠. 금요일 마지막 날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3대 지수가 3% 이상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을 상당히 겁나게 만들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끝난 상태에서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미쓰리 예상대로 반등하면서 우리나라 3월 4일, 3월에 첫 스타트를 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 반등을 하려고 애쓸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체거래소까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장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이냐. 여전히 지난주에 보였던 높은 변동성이냐 아니면 반등 시도냐. 자, 신한금융투자증권을 비롯해서 증권사들의 의견을 좀 모아봤는데요. 신한금융투자증권은 최근 호재보다 악재에 크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시장이다. 참여자 심리가 많이 위태롭다. 투매가 단계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1월 달부터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지금 주식시장에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습니다. 호재란 무엇이냐? 사실 어닝 시즌도 그렇게 기대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유일한 호재가 금리 인하 기대감인데 경제지표 몇 개가 잘 나오면서 그 금리 인하 기대가 상당히 많이 후퇴됐습니다. 반면에 관세부가 전쟁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바로바로 지르는 게 아니라 뭔가 유예 기간을 두면서 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다행이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에는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와서 이제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감지한 겁니다. 최근 호재보다 악재에 더 크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IM투자증권은 미국 기술조화 정책을 이유로 국내 증시가 다시 조정이 진행 중이다. 3월달, 4월달 미국 정책 이벤트와 실적 시즌도 국내 증시에 우호적이진 않다. 다올투자증권도요. 국내 내수 소비 둔화와 미국의 무역 분쟁 본격화로 경기 부양책과 트럼프 관련 정책 발표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 2550에서 2680포인트를 예상했는데 이 코스피 예상은요. 금요일 증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거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가 우려에 재차 부각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DS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 모두 당분간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된다.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 3,000포인트, 3,040포인트까지 만들어 놓던 증권사들이 지금 꼬리를 내리고 깨갱하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 넘어간다라고 막 떠들었던 증권사는요. 지금 이러한 주식시장 움직임에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 2600선 이하에선 또 한 번의 비중 확대 기회로 판단된다라고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비겁함이죠. 조금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아싸 하고 코스피 예상 밴드를 막 3,000포인트 막 위로 잡고
그때가 인간지표 발동 고점입니다. 다시 증시가 꺾이고 막 변동성 보이면 증권사들은 대신증권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포인트 이하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된다. 줍줍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반등을 만들어라. 이런 식의 신호를 주고 반등이 오고 뭐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되다가 또다시 이제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죠.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된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아직까지 손절 안 했어? 아직까지 주식 갖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매번 제가 이 증권 바닥에 정말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이제 30년 정도 몸담고 있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런 케이스를 볼 때마다 아우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매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당하죠. 자, 당하지 맙시다, 여러분. 예. 돈다방 미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애널리스트들이 여러분보다 허접하게 잘 못 보는지. 조금만 올라가면 3천 간다고 난리 우르스치고 조금만 빠지면 어느 정도 빠졌을 때는 매수 기회를 가지라고 하다가 조금 더 빠지면은 현금화를 가지라고 하고 여러분만도 못한 게 애널리스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면 뉴욕 증시 3월 3일 월요일 날 발표되는 경제지표, 2월 달 S&P 글로벌 제조 PMI 지표, 2월 달 ISM 제조 PMI 지표입니다. 자, 제조 PMI 지표 확정치가 발표되기 전에 지난번에 발표됐던 속보치는 어땠죠? 50 이하에서 놀다가 50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조 PMI 지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월 5일 수요일 날 발표하는 2월달 S&P 글로벌 서비스 PMI 지표와 ISM 서비스 PMI 지표 지난번 속보치가 어땠습니까? 50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3월 4일 화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는 없어요. 대신 중국 양해가 시작되긴 합니다. 미국의 서비스 PMI 지표가 50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속보치가 그랬는데 과연 확정치 어떻게 나올까? 이게 주는 의미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소매 판매,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개인 소비 지출의 감소 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경기 둔화 우려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조 PMI 지표가 기준선 50을 회복했다라는 것보다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50개월인가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기준선 위에 있던 서비스 PMI 지표가 기준선 아래로 꺾이면서 경기 위축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공포감을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수요일 미국의 공장 주문 1월 달 겁니다.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3월 6일 수요일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될 거고요. 1월 달 미국 무역 수지, 1월 달 미국 도매 재고, 4분기 미국 생산성이 발표가 되고 3월 7일 금요일 2월 달 노동부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 2월에 발표됐던 1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14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상치가 13만 3천 명으로 1월 달에 발표했던 14만 3천 명보다 1만 명 정도 적게 예상하고 있어요. 실업률은 4.0% 변동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신규 고용이 예상치, 즉 13만 3천 명에 만약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마치 작년 8월 달처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가 한번 휘청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데 제가 작년 8월 달 경기 침체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 9월 달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을 토닥토닥 하면서 여러분 9월 달 초에 나왔던 경기 침체는요. 9월 21일 날
예정되어 있는 9월달 FOMC 회의에서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하하려고 저지랄들을 하는 거예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만약에 3월 7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되는 2월달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면 경기 둔화 우려라는 어떤 공포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소매 판매, 개인 소비 지출 이런 모든 것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볼륨을 줄이고 있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고용지표가 부진한 거를 확인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 즉 지금 시장에 호재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투자자들이 원하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작년에는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9월 달에 50bp 이야기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금리 인하를 얘기하면서 제가 근거로 제시했던 게 뭐냐면 지금 미국 국민들은, 미국 기업은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50bp까지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지금은 금리 인하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있긴 한데 그 기대감이 커져야 되기도 한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지표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있죠.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슬롯이 딱 긋고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이렇게 따로 국밥처럼 생각을 한다. 왜? 같이 합쳐져 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는요. 금리 인하를 못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온 상태에서 금리 인하 하겠다고 얘기하면 야 그럼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우기 위해서 오히려 더 경기 둔화 우려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빠지긴 하지만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이런 흐름을 다 알고 계시니까 잘 적응하시면 되고요. 자, 올 하반기 연준이 경기 둔화에 대응해서 금리 인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당장 금리 인하 기대감 나오지 않습니까? 1월 달에 경기 둔화 우려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만 오히려 잘 나오는 경제 지표 때문에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가 좋아라는 생각보다는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왜 금리 인하를 못하겠네 이런 그 욕구불만 그게 더 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금리를 3번 내릴 가능성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8월, 작년 9월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실패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매일매일 승승장구하고 싶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추천한 종목이 매일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매일매일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나에게 불행한 일은 아무것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기대나 꿈은 누구나 갖게 됩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걸 포기하기보다는 무엇이 문제인고 어떤 해결책을 찾는지 잘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고용지표가 만약에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증시에 충격이 올 것이다. 뭐 증시에 충격이 뭐 얼마나 오겠습니까? 와봤자 작년 8월 5일 날 보여줬던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닐 거고요. 뭐 경기 둔화 우려라는 이야기가 살짝 커질 수 있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수록 금리 인하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단지 여러분은 그래? 그러면 경기 둔화 나오면 아싸 금리 인하 기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계속 슬러시를 치면서 분리시키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서 작년 8월 9월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함을 더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는 그냥 9월 달 50bp 금리 인하할 거예요. 그냥 바로 때려 맞췄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작년 초는 초반에 뭐 연착륙이니 뭐 나중에 노랜딩이니 뭐 골디락스리 지랄 발광했지만 그게 아니었거든요. 뭐 그래도 어쨌든 고용도 좋았다고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분위기상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작년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11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와 또 연말 연초 분위기 약간 흥분된 모두와 합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지금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하면서 더 지금 인플레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단순히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외면한 채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당장 작년 제가 8월 달만 하더라도 여러분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할 거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3월 달 FOMC 회의를 이제 한 2주 남겨놓고 사실 뭐라고 말씀 못 드리잖아요. 조금 더 전 신중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금리 인하를 한다고 경제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지금 주식시장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작년에 너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워놨기 때문에 그 욕구 불만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가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인들이 매수했다고 더 갈 거라고 난리 부르스치고 조금만 기관들이 매수하니까 3,000포인트 간다고 지랄 발광했다가 또 지금 이렇게 주저앉으니까 뭐 누구는 매수 기회로 참으라고 하고 누구는 뭐 변동성이 보일 것이다라고 약간 발 빼는 분위기고 외국인들 매도세가 지금 상당히 셉니다. 예. 제가 1월 달 뭐 대신증권이 외국인 매수세 타령할 때도 여러분 외국인이 진짜 대한민국 주식시장 살아가면 이따위로 안 사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환율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지만 환율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어닝 시즌 지금 그닥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다. 예, 주식시장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뭐 반등 오겠죠. 반등을 할 텐데 문제는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가장 문제점이 뭔지를 캐치하셔야 되는데 가장 문제점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만들어 놓은 욕구 불만입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돈다방 미스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3월 4일 대체 거래소가 시작되는 첫날이자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요. 대체 거래소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면 제가 저녁 8시까지 계속 관리를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톡에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2025년 여러분과 미쓰리가 돈 버는 한 해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